자, 9강 들어가도록 하죠. 자, 투자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스타트는 일단 뭐 아까 14번 문제가 있었죠.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는 이제 영업 경비 비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제가 영업 경비 비율이 이제 비율 분석을 이제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영업 경비 비율이니까 이건 이제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 들어갑시다. 우리 영업 경비 어차피 한 테이프는 또 끝나는 게 좋으니까. 이게 다음에 할 게 이제 비율 분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제가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영업 경비 비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학교론에서 무슨 비율하면 위에 게 올라가요. 앞에 게 영업 경비가 올라가고요. 영업 경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내려옵니다. 유효 총소득, 총소득 조소득이죠. 자, 그럼 우리가 가공기 유용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가공기 유용순. 그래서 공시를 빼고, 그죠? 가공기. 기타 소득을 더하고, 유용순. 자, 그래서 영업경비를 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능총소득은 호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에요. 60호가 있죠. 그럼 곱하면 3억이 됩니다. 공실이 10%인데 3천을 만 원을 빼야 되지만 제가 여기다가 10%니까 아예 90%를 곱하라 그랬죠. 그럼 유효가 2억 7천이 되죠. 7천만 원. 영업경비를 빼면은 우리가 순소득이 되는데 거꾸로 물어봤어요. 영업경비가 2억 1천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얼마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2억 7천에서 2억 1천을 빼게 되면 6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6천만 원이 올라가겠죠. 6천만 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억이 어떻습니까? 가공기죠, 가공기. 그래서 가공기니까 우리가 보통 가능총소득으로 이제 유효보다는 이제 가능총소득으로 이제 갑니다. 가능총소득. 그래서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주어져요. 총소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능으로 할 수 있고 유효로 할 수 있는데 가능총소득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가능으로 3억으로 나눈다. 그럼 3억으로 나누게 되면은 0.2가 되니까 20%가 돼서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얘도 이제 화폐 시장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 놓는 거는 현금 수지와 연결되니까 좀 같이 가시라는 취지였고요. 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들어가는데, 자, 지문은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히는 방법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할인기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자, 고려하는 것을 할인기법이라고 해요. 할인기법.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할인기법입니다. 비할인기법. 근데 비할인기법을 굳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 고려는 우리가 공부를 하셨으니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세 가지가 있어서, 물론 뭐 이 제목을 좀 적어 놔 볼게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거든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현금 수지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순현가법과, 현가라는 것은 현재 가치로 돌려온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법. 내부 수익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가라는 게 들어가죠. 현가 해수 기간법.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단순 해수 기간. 자, 이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이라는 게 생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단순 해수 기간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출이 나왔었는데요. 만약 내가 마이너스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00원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럼 1년 해서 해소할 수 있고 2년, 3년 해서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째 돼서 만약에 100원이고요. 2년째 돼서 200원이고 3년째 돼서 200원이라고 봐봐요. 자, 그렇다면은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3년이 되면 회수를 한다거든요. 근데 현가 회수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가로 돌려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할인율로 본다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 0.8, 0.7이 돼요. 그래서 90만 원, 90원, 28에 16, 160원, 140원이 되죠. 그럼 2년에 200과 3년에서 200은 틀리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커지니까 요게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가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게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종합자본환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합자본환율. 종합이 생략돼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수법, 총소득 승수법, 총소득 승수.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라는 것은 장부상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적 또 수익률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계상.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하고 얘는 틀려요. 얘 둘이는 수익률 똑같긴 한데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고 얘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빨리 찾아내는 방법인데 굳이 얘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 보시냐면요. 자, 현가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외워줘서 가시면 돼요.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 수익률법.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테마 강의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걸 먼저 잡으래요. 틀린 걸 잡는다면 자, 5번이죠. 수익성 지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수년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지문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부터 본다면,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0번 문제 같은 거. 10번 문제 같으면 회계적 율법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요것만 이제 쭉 뽑아서 드리려다가 종합적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얘와 얘는 평가가 보이니까 얘만 외워가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가져갔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문을 맞출 수 있는 지문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번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려하죠. 회계적 율법은 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다. 평균을 나눈다는 거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내부 수익률이란 기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제가 이 자체가 하나씩 다 한 다음에 또 해봤자 잘 안 들어와요, 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이거는 그냥 내부 수익률법은 자, 우리가 그 내부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IRR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부는 내 거예요. 내가 투자하려는 자체죠. 내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하죠.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돼요. 요거보다. 그래서 요거는 외부죠. 그래서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더 크겠죠. 그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현금 유입의 현가와 자, 여기다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이걸 활용해서 할 겁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같게 만든다. 현가를 같게 만든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1년 후에 120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니까 그 할인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은 원리는 얘와 얘를 바꿔요. 그죠? 원리를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120에다가 100원을 나누게 되면 1.2가 되고요. 1 플러스 R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에서 1.2가 되니까 자, R은 넘어가니까 0.2가 돼서 20%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체는 자, 20%가 돼서 이걸 내부 수익률이고 그 자체로 투자하는데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일단 1년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그래서 1년이니까 얘를 밑으로 깝니다. 100원을 깔고 이 차익을 올려요. 20% 수익이 난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년가라는 자체는 자, 그래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순현가라는 자체는 순현가법이라는 net present value는 순현가를 구하는 거죠. 순현재 가치.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뺍니다. 유출의 현가.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100원에서 330원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딱 떨어지기 위해서 보통 얘와 수익성 지수랑 같이 묶으면 딱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니까 1승이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이제 할인율이라고 한다면 얘를 10%로 낼 가능성이 커요.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0.1이니까 1.1, 300원이 되겠죠. 그럼 100원에서 100원, 300원에서 100원 빼면 200원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3억에서 내가 1억이 나갔다면 그 차액에 2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가액이거든요. 그럼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합니다. 자금을 기각합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는 간 김에 수익성 지수는 PI, 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유입이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분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유출에 대한 유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할인했더니 얘가 300원이 됐고 얘가 100원이 됐다는 것은 내가 투자해서 300원을 3배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0.5라는 것은 반타작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면 얘는 1과 비교해요. 그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랑 내기하실래요? 외워는 아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현가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야매로.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극이 있었어요.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 멀어서 눈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순현가 수익성 지수가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점쟁이가 심순영으로 고치라 그래요. 그 이수일과 심순영, 순현가는 0보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순현가는 합계상가치 고려했고 이론적으로 순현가는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죠. 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론부터 먼저 풀게요. 이론부터. 그래서 일단은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우리가 할인현금 수지 분석부터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강에서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게 1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냐면 일단은 5번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5번에 부분적인 걸 보여드리는 거 답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부채 감당률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5번을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던 것만 봅니다. 일단 4번이 정답인데 4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들어갑시다. 우리가 어차피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본회수 기간이거든요. 자본회수 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럼 얘가 값이 크다는 것은 회수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4번이 정답이고. 자, 수익성 지수법과 순현가 현재 가치는 현가라는 거 들어갔고 수익성 지수는 제가 암기라고 그랬어요. 얘는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하고요. 단순 회수 기간과 회계적인 합계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왔네요. 내부가 요거보다 작으면 그 특징을 기각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내부순위법보다는 순현가가 더 투자 중고로 사용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아까 내부순위라는 것은 이 20%가 할인율이 됩니다. 내부순위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책에도 제가 해놨지만은 내부순위는 내가 자체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20%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20%또 나올 수는 없거든요. 좀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수의 내부순위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순현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현가법은 항상 이 요구 수익률로 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외부 쪽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기회비용 이상 정도로 이 투자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최소한 비용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웬만하면 지금
왜 순효과가 내부보다 더 우수하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효과는 금액이기 때문에 2억을 벌었다면 항상 부를 극대화시키고 금액이다 보니까 가치가 가산되죠. 그죠? 100원에서 100원 되면 200원이 되잖아요. 근데 퍼센트는 10%, 30%가 40%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순효과하고 내부 수익 중에서는 순효과가 더 낫다. 그럼 편법으로 자, 순진한 애와 내숭을 떠는 애가 있다. 그럼 순진한 나한테 들이대는 투자 자문하는 사람이 나한테 순진하면은 나한테 어느 정도 던질 때 자기가 수수료는 빼고 나의 이익을 많이 챙겨줄 거예요. 근데 내숭을 떠는 그 투자에 대해서 저한테 접근하는 사람은 내숭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나한테 좀 속일 수도 있지. 그럼 내숭보다는 순진이 낫죠. 그래서 순효과가 낫다라는 것만 암기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디테일하게 왜 그러냐라는 것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소속 승수법이 승수법으로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이제 다 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끊어서 봤자 시간이 또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가셔서 10번은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할인연금수지문서법을 이제 물어봤는데 거의 뭐 자체적으로 장난을 한 거죠. 뭘 장난쳤냐. 자, 할인연금수지라는 것은 할인해서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갖고 와서 현금수지를 고려했거든요.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습게 한 겁니다. 자, 얘는 현금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금 수지를 프로로, 캐시 프로로 간 거죠. 자, 나왔네요. 회계적 순일법은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순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인 경우는 수익성 지수가 1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순효과가 0이라는 건 유익과 유출이 같으니까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율과 심순영 1과 0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제성 판단은 이제 돈 되는 거를 판단하거든요. 항상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투입 요소에 따라 산출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가 이제 투자에 대한 위험의 통제를 갖고 따지는 건데 그렇게 사이드로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내용은 어떤 걸 넣었을까요? 자, 5번을 보시면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크다면 두 개 투자일 때는 당연히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가 큰 게 선택하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을 한번 볼까요? 12번이 이제 작년에 떴던 문제인데, 자, 들어갑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이제, 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동일한 현금 흐름에,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동일한 현금에 투자라도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경우는 서로 상호 다른 경우는 순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이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와 얘를 봤을 때 만약에 A와 B를 봤을 때 순효과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순효과가. 순효과라는 자체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잖아요. 물론 뭐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뺀다는 자체는 생략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그냥 원을 뺄게요. 500원에서 400원 빼도 100원이 되고요. 300원에서 200원 빼고 100원이 되거든요. 근데 똑같다면은 수익성 지수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 가산에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자, 지금 A와 B를 봤을 때 A가 100원이고 B가 100원이면 합치면 200원이 나와요. 근데 얘는 수익률을 봤기 때문에 얘가 10% 나와 20% 나왔다면 상대적으로 염리 계산을 하더라도 30%는 안 나와지거든요. 가치 가산에 대한 것은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가치를 갖고 따졌기 때문에 가치가 더할 수 있는 것은 3번밖에 순현재 가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린 게 뭐예요?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합리적이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반드시 순효과가 더 낫다 그랬잖아요. 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성보다는 순진한 게 낫다. 4번이 정답입니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으로 고려하지 않았죠. 아까 500원에서 100원, 200원, 200원에서 3년이 걸렸다면 그 이후의 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년가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은 교재 우리가 3번 문제 볼까요? 아니, 이제 내부수익 했으니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충분히 2번은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은행 A의 수년가와 내부 순위는 어떻게 됐냐? 할인율은 20%다. 자, 일단 할인율이 나왔다. 이건 20%는 다 요구 순위를 얘기합니다. 요구 순위를 얘기하고요. 자, 그럼 사업기간 1년입니다. 1년 이상은 안 나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수년가를 구할 때는 우리가 1년, 2년, 3년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를 구할 때는. 근데 여러 개를 구할 때는 1년 이상이 나오면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초기 1월 1일에서 현금 지출이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12월 30일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아까 문제에서 수년가가 0인 것은 유입과 유출이 같거든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1이 나와요. 그럼 내부와 요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자, 그렇다면은 자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죠?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자, 요게 이제 그 박스를 보시면 초기 현금이 5천이고 말기가 현금 유입이 어떻게 돼요? 6천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금 지출에서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년가라는 거, 우리가 수년가라는 자체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다 적겠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000원이 나갔다. 그럼 6,000원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6,000원 할인이 되니까 6,000원보다 싸지니까 1,000원은 되지 않겠죠. 뭘 노렸냐면 이 두 가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출제원들이 수강생들 보고 당신이 이 정도로 실력이라면 내년에 또 와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6,000에서 5,000을 빼면 1,000이 나온다는 건 산수죠. 그러면 분명히 얘는 안 될 거라는 걸 해서 우리가 1, 2, 3번이 정답일 거라고 합니다. 내 프레젠트 밸류가 수년가고요. IR이 내부 순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0인데 이건 얼마가 되느냐? 자, 이렇게 볼게요. 수년가가 0이면 요구 순위하고 내부 순위이 같아져요. 그럼 얘가 20이면 얘도 20이거든요. 그럼 1번을 찍으랬던 거죠. 여기에 실력은 개인적인 차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천천히 풀어보면요. 전 페이지에 갔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니까 할인율이 요구 순율이 얘가 20%니까 0.2니까 1.2가 나니까 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수년가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내부 순위는 아까 쉽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어때요? 지금 여기가 5,000원에서 6,000원을 벌었거든요.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와 현금 유입의 현가를 같게 만드니까 이 할인율이죠. 그럼 이게 넘어가니까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1.2가 되고 1 플러스 R이니까 넘어가면 0.2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이니까 5,000을 깔죠. 깔고 차이가 1,000이니까 5분의 1은 20%잖아.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IR이 나오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그러면 PI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1일 때 얘와 얘가 같아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좀 빨리 접근하라는 출제원이 의도였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가 조금 이제 계산 방식이 어렵더라도 갈게요. 자, 해설을 보시게 되면 딱 떨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표와 같은 투자 대상에 우리가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을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고 사업 초기 1월 1일에서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0일에 현금 유입이 발생했다. 연 7%가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럼 여기다 대고 갈게요.
자,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은 초기 현금 지출하고 말기 현금 유입이 있어요. 그럼 얘를 자,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로 이제 바꾸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가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490만 원을요. 만 원을 뺄게 그냥. 우리가 할인율이 7%니까 1 플러스 0.07이 되겠죠. 그러면 1.07로 나누거든요. 그럼 1.07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데, 자, 갑니다. 지금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출제원으로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계산이 딱 안 떨어지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순영가랑 구하고 수익성 지수를 같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자체적으로 계산도 좀 복잡해요.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500이 안 넘으면 그냥 떨어뜨립니다. 500이 넘으면 500을 만들고요. 볼까요? 자, 이거 500 안 넘죠? 그럼 7,000으로 맞춰줬죠. 그죠? 자, 이거는 2,675입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나누는데, 자, 500이 넘죠? 그럼 2,500을 맞춰준 거죠. 맞춰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3,220이죠. 그러면 500이 안 되니까, 그죠? 이걸 잘라버린 거죠. 3,000을 맞춰준 거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 나왔을 때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4,500이 넘죠? 그럼 얘는 4,815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1.07 나누기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4,500으로 맞춰준 거죠. 그래서 7,000, 2,500, 자, 7,000 어떻습니까? 2,500, 3,000, 4,500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하고 그 다음에 순영가를 이제 구하는데, 자, 일단 순영가는 어떻게 됩니까? 순영가는 이 유입에서 유출을 빼잖아요. 7,000에 3,000 빼면 4,000이 되고요. 만 원 생략하겠습니다. 2,500에서 1,000을 빼면 1,500이 되고, 3,000에서 1,500 빼면 우리가 1,500이 되죠. A, B, C, D. 그 다음에 4,500에서 1,000을 빼면 3,000이 되겠죠. 빨리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을 나눕니다. 그래서 7,000을 해설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7,000을 3,000으로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한 2.33 얼마 떨어지거든요. 2.33 되고. 자, 이건 암산으로 됩니다. 2,500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2.5가 되겠고요. 3,000을 1,500은 2배죠. 2가 되겠고, 4,500을 1,500 나누면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왔죠. 자, 문제로 갈게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B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 당연하죠. B와 C는 같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D죠. 3이니까. 순영가가 가장 큰 사업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적은 것은 C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순영가 4,000이 3,000보다 2배다? 아니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질 거라는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은 이 두 가지로 마무리하세요. 충분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갈게요. 그 4번서부터가 이제 그 어림셈법하고 비율 분석인데, 이걸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6번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럼 일단 4번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 더 잘 나온다는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높아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거든요. 힌트를 드리면서 문제를 그냥 바로 접근하죠. 자,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자, 대부 비율이 틀린 거죠. 대부율이 높아지면 돈 많이 밀리죠. 레버리지 효과가 더 커지겠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로 나눠요. 그죠? 자산이 많아야지만 우리가 유동, 현금화가 잘 돌죠. 그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금융에도 나오는데, 제가 부채 감당률은 상가 건물이니까 1층에 순대국집이 있다. 순두부찌개. 그래서 순투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고요. 서비스액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능력이니까, 자, 1보다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됩니다. 같아도 안 돼. 그러면 1보다 작으면 차입자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게 아니라, 자, 이건 출제 많이 되는데 4번인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1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지만 차입자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총 투자 수익률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순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거죠. 총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종합자본환원율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죠. 타짜. 그죠? 자기 자본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계산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4번 문제에 대한 계산 문제가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이제 그 부채 비율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얘기하는 게 나니까 우리가 7번 문제를 푼다면 자, 자산은 얘와 얘를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합친 거라 그랬죠. 그럼 얘는 4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정답이 20, 40 나와야 되니까 1, 2, 3번 중에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타짜죠, 타짜. 타짜라는 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자기 자본, 타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다. 그럼 타인 돈이 부채잖아요. 그럼 4만 원이 올라가고 16만 원이 내려오죠. 그럼 우리가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0.25니까 25%가 되겠고, 자, 얘는 어떻습니까? 타인 돈하고 똑같으니까 20에서 20을 나누게 되면 1이니까 100%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20, 25%, 그다음 40만 원, 100%,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8번 문제도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나오니까 순서법과 수익률법은 제가 그 문제를 좀 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먼저 8번 문제부터 볼게요. 8번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한 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걸 이제 갔는데 부채 감당률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채 감당률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정답 해설을 제가 일단은 했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지분 배당률이 있습니다. 지분 배당률은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세전 현금 수익 승수와 역수예요. 그죠? 그럼 세전은 지분 투자액으로 하고 세전은 나누겠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가 내려가겠죠. 세전. 그래서 300만 원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6천만 원이 지분 투자가 내려가겠죠. 6천만 원. 그럼 300을 6천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0.05가 되니까 5%가 지분 배당 맞고요.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가 8억이 들었대요. 8억. 이외에 사고를 끌었습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떠냐? 타짜죠, 타짜.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럼 타인 자본이 4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돈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이 8억이라면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반토막이니까 50%를 부채 비율을 투자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환원율입니다. 종합자본환원율. 그럼 종합자본환원율은 순소득 순서와 역수관계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순소득이 올라가죠. 순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으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2,100이 올라가겠고요. 303억이 이제 내려가겠죠. 그럼 2,100만 원을 자, 얻었습니까? 2,100만 원을 3억으로 그냥 나누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0.07, 나중에 계산하시면 0.07이니까 7%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 맞네요. 그래서 비율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물어봤네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이다. 은행에서 끈 게 어떻습니까? 1억이라면 내 돈은 얼마 들어갔겠어요? 자, 우리가 4억에서 1억이니까 내 돈은 3억 들어갔죠. 자기 자본 비율은 전체 4억에서 내 돈은 3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억을 4억으로 나누게 되면은 0.7이니까 75%가 되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순투부 기억나시죠? 부채 감당 비율은 자,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눕니다.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다. 서비스액으로 나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순영업소득이 1000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2000입니다. 그러면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가 틀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한다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걸 이제 구한 게 아니었네. 자, 부채 감당률이 1.5네요. 부채 감당률 비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1.5고 자, 구하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이제 한 거네요. 그럼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1000이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걸 나누면 되거든요. 민나라고 제가 얘기했죠. 밑에 나눈다. 그럼 1000만 원을 1.5로 나누게 되면 부채 서비스는 666만 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0이 되는 게 아니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자, 이제 그 문제가 계산 문제가 이제 그 나왔는데 이론을 먼저 풀고요. 6번하고 11번을 저는 묶을 거예요. 6번하고 11번.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6번 문제는 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그 페이지 200페이지 가시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옆에다 대고 어떤 게 이제 지문이 틀렸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대조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6번을 놓고 우리가 천천히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페이지 200페이지를 놓고 갈게요. 요약집 200페이지입니다. 어림세법이죠. 자, 그럼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몇 배냐라는 자본회수 기간이니까 아까 짧아야 되고요. 수익률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럼 승수법에 4가지 승수가 있습니다. 승수법에. 그래서 제가 총순전후 또는 총을 이제 총조라고 하죠. 조선은 이제 옛날 서울시장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전후를 암기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조선전후. 자, 조는 조도독 승수입니다. 수는 순영업, 영업이 생략될 수 있고요. 저는 세전이 있거든요. 세전, 현금, 수지승수. 자, 후는 세후입니다. 세후.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승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조선까지는 총투자가 올라가요. 부채 서비스를 아직 안 뺐죠. 부채 서비스액을 아직 안 뺐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안 뺐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가는 거죠. 총투자로 가고 여기서는 지분 투자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 조선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총투자액. 자, 근데 여기는 지분 투자액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조선까지는 총투, 저는 지분투. 자,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이다.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노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게 내려옵니다. 이게 그대로 가요. 총소득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순소득이 내려오겠고요. 순영소득. 순소득이라고 이제 하고요. 세전이 내려오죠. 세전 현금수지. 그 다음에 세후현금수지가 내려옵니다. 세후현금수지.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거. 현금 흐름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수익률법이라는 건 역수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전후라는 거 제가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수익률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종합자본환원입니다. 종합자본환원들. 아까 문제 풀어봤었죠. 제 역수니까 이제 순소득이 올라가고 일단 다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투자액이 내려간다. 이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제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했죠. 순종으로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역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전현금수지승수와 지분배당률이 역수다. 그래서 지분배당률. 지분환원율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분배당률.
그래서 이거는 세전이 올라갑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후 수익률은 똑같이 세우니까 뭐 암기할 필요는 조금 없고 좀 내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똑같으니까. 세후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법은 세후 수익률은 세후가 올라가죠. 세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로 나눠간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첫 번서부터 이제 우리가 틀렸는데 자, 지금 6번을 갈게요. 6번을 보시면 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거든요.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왜 틀렸냐? 총소득 성수잖아요. 그러면 총투자액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물어본 걸로 나누죠. 물어본 걸 나누니까 자, 우리가 세후 현금이 아니라 총소득 성수, 총소득을 나누겠고요. 자, 순소득 성수는 총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총투자가. 그러면 지분 투자가 아니라 총투자액을 우리가 순소득으로 나눈다. 자, 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후는 이 전후는 지분 투자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분 투자를 세후로 나눈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소득 순수는 총투자액을 당연히 물어본 걸로 총소득으로. 그러니까 순소득은 지분이 아니라 총투자액을 조선까지 총이니까 그러니까 순소득을 나눴다. 전후는 지분 투자니까 후는 세후 현금 흐름 순수는 지분 투자를 세후로 나눴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자, 해설은 좀 지워주세요. 제가 이제 논란이 돼서 보통 이제 다 세전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세전을 살짝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출제에 대해서 안전평가 시험 문제 지분 투자 수익률 ROE는 세후입니다. 세전은 지분 배당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세전을 넣었냐? 지금 전국의 모든 문제집이 다 세전으로 돼 있어요. 세후입니다.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후를 지분 투자로 나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후를 꼭 고치시라. 왜냐하면 안 고친 거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전이 아니다. 무조건 다 세후다. 해설은 그렇게 해놨는데 세후로 가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있긴 한데 계산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제가 이거는 그 10강에 대해서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강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고 지금 11번만 조금 가서 11번에 대해서 어떻게 어렵게 나왔느냐만 좀 보겠는데요. 자, 어차피 이제 투자로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해를 좀 돕겠고요. 자, 이 두 가지가 냈어요. 동일한 투자의 경우는 자, 여기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갑니다. 지금 요건 이제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지금 조선 전후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한 투자 대안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10이고 얘가 10이고 그죠? 그다음에 총 투자가 10이고 뭐 지분 투자가 만약에 뭐 6이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밑에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 빼는 거니까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입니다. 그럼 100원과 90원에서는 100원이 더 크거든요. 근데 어때요? 100원이 더 큰데 지금 이걸로 나누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게 크면은 얘가 더 오히려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순을 봤을 때는 소득으로 봤을 때는 조가 더 크지만 승수는 나눠지기 때문에 밑에 게 크게 되면 오히려 얘가 더 작아집니다. 그죠? 승수로 입장에서는 이 소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게 더 커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더 큰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6을 똑같이 봤을 때 제가 80이고 얘가 70이면 자, 밑에 게 작은 게 이 소득이 작은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밑에 게 더 커요. 그러면 세전이 세후보다 큰 게 아니라 세후가 세전보다 크다. 이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그렇게 11번 정답은 2번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부채 감당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초록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부채 수입을 감당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LTV라는 걸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시강 때. 그래서 론 투 밸류. 그래서 담보 인정비는 투자가 재물 레버리지를 또 활용할 수 있어서 돈을 빌린 것만큼 또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고 DTR은 총부채 상환비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고 5번, 9번 문제는 제가 다음에 식강에 같이 연결시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쉬었다가 식강으로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